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지금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재평가를 해야 하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전반적인 투자 전략 측면에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연 책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다음 달에 첫 리밸런싱 앞두고 네.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평가하고 계세요? 벌써 1년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달 말까지 해서 이제 150개 상장사가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 113개 기업 그리고 이제 코스닥 33개 기업이 그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를 해서 사실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전체 상장사 중에서 10%도 채 안 되는 기업들이 이제 공시를 했고, 그리고 ROE 같은 우리가 핵심 지표로 보고 있는 ROE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좀 투자자들이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단계이지 이제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했다 아니다라고 좀 섣불리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총 배당금이 실제로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주식 소각 금액이 사실 역대 최고 금액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추세와는 좀 다른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 재고 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주주 환원 정책이 보통은 이제 3개년 중장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하나의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정책화하면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과가 나타나는 가시화되는 것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당액 증가라든지 주식 소각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는 하반기부터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밸류업 지수에 또 편입될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있잖아요. 기존의 종목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인지, 새롭게 편입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리밸런싱을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5가지 스크리닝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시가총액이라던가 PBR이 그리고 뭐 ROE 그리고 이런 주주 환원 정책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종목에 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상 처음에 이제 편입 종목이 발표되었을 때 이제 거버넌스 이슈가 있는 일부 종목들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투자자들에게 혼란이 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수 기업을 좀 정량적으로 평가한 우수 기업들이 우선 편입되는 이런 이런 또 편입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발표한 이 요건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PBR이라던가 ROE 같은 이런 그 정량 지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과 그리고 기업 가치를 이제 제고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량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를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주식 소각 금액도 지금 역대 최고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주주 환원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식 소각이 적극적으로 되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저는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이제 기업이 자사주를 5% 이상 들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얼마나 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향후에 이것을 소각하게 되던가 아니면 추가 취득을 하던가 처분을 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들을 공시하도록
이렇게 사업 보고서에 같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업 보고서부터 이제 투자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제도적 환경 변화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자사주 처리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4월까지의 그 규모를 봤을 때에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전체 소각 금액이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금액을 이미 초과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주총에서 주주 제안을 보면 기업들에게 자사주를 소각해 달라라는 주주 제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과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시장의 요구가 좀 결합된 이 결과물로 이제 자사주 소각이 역대 최대를 좀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사주 소각은 네. 계속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하반기에 핫스팟으로 네. 세 가지 쟁점을 꼽아주셨던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의 감액 배당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세금을 안 떼는 배당이 감액 배당, 네. 손쉬운 밸류업 지금 방안으로 많이 네. 떠올랐었는데 이 부분에 조정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이제 과세 개인 투자자의 감액 배당의 과세 전환 가능성이라는 보도들이 네. 일부 있어서 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네. 개인에게 감액 배당의 과세와 또 법인 주주에게 부과되는 과세의 그 형평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개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감액 배당으로 받은 전체 배당금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투자할 때의 그 금액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그러네요. 수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근데 사실 지금 단계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우리가 실제 세법 개정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길지 사실 알 수 없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담긴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네. 투자자분들께서 세법 개정안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국회에서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법 개정안이 또 어떻게 네. 또 개정이 될 것인지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고 네. 두 번째로는 집중 투표제가 네. 올해 또 주총에서 많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와 관련해서 도움 네. 말씀을 주셨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네, 이 집중 투표제의 취지, 네. 목적은 사실 소수 주주들의 의견이 회사에, 이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그 결집력은 좀 높은 반면에 소액 일반 주주들의 결집력은 좀 다소 약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의결권이라고 하는 이 표를 이사의 수만큼 네. 이제 복수 의결권을 이제 줌으로 해서 소수 주주들이 이 이사회 의결권을 결집을 해서 소수 주주들이 이제 주주들이 추천한 이사회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주들이 제안한 추천 이사가 실제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JB금융지주에서 네. 행동주의 펀드가 추천한 이사가 실제로 사회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예. 또 이런 성과가 있음으로 해서 또 이사회 구성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행동주의 펀드의 좀 새로운 전략으로 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제도에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려면 회사가 정관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회사 정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사 수를 줄이는 그런 그
꼼수 정관 변경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네. 사실상 이 집중 투표제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때에 실제로 이 회사가 집중 투표제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사회의 다양성 그리고 이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인지 아니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개인 소액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소액 주주들의 의견이 네.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액주주의 의견이 뭐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주식 소각 트렌드의 확산과 맞물려서 또 네. 자기 주식 보고서 공시 의무와 관련해서 또 네. 확인할 포인트다, 핫스팟이다라고 네. 쓰셨던데 네.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자기 주식 소각이 이제는 뭐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네. 공시되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 투자자들에게 좀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공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자사주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유한 자사주를 이제 처분할 때였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처분을 하게 된다라면 그 처분의 목적, 그리고 제가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처분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렇게 처분을 했을 때 만약에 주주 가치가 좀 희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희석되는 효과까지도 이제 공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사주를 또 활용을 할 때에 좀 신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기업들의 밸류업 성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네. 리포트에는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네. 쓰셨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지금까지 나타난 변화는 좀 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된 주주 환원 정책은 3개년 정도로 중장기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이제 주주 환원이 정책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성과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에 이런 주식의 긍정적인 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게임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면은 네. 네. 지난해에는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지난해 초반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또 리밸런싱도 앞두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앞으로 형성이 추가적으로 된다면은 지수 네. 자체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제 후속 조치로서 그렇죠. 이제 발표되었기 때문에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할까라고 좀 의문을 표하시는 그 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 네. 사실 다음 달에 이제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밸류업이라는 워딩이 또 이 표현이 변화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실은 실제 목적이었고, 그리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좀 강화해 나간다라는 것에는 지금 초당적인 그런 합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될 방향성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그 긍정적인 변화들이 지속이 되고 좀 효과가 가시화될 때에 저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 측면에서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활성화가 되어서 계속해서 코리아 지수 이 리밸런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밸류업과 관련해서 오늘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연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